제가 50대 후반, 중반 이분들께 부탁한 게 뭐냐면 절대 그런 거 노후 보장이 안 된다.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그거 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재건축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거대한 얘기합니다만 요점은 꼭 고쳐야 되겠다. 요것부터 좀 바로잡자라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뭐 시정해야 될 부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부동산 불패라고 하는 그 심리가 네. 사실 저희 선배님들, 그러니까 한 뭐 20, 30년 선배님, 네? 40, 50년 선배님들 그 세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게 바로 부동산 불패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분들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렇게 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뭐 부동산 무엇인지 사놓기만 하면 다 부자가 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세대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앞으로는 부동산 불패라는 이런 심리는 이제 좀 사그라들 때가 됐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존재하지만 아마 가장 크게 문제점이 해결될 거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 부동산 불패다라고 하는 이 심리,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 표어처럼 나왔잖아요. 네. 오늘이 집값이 제일 싼 날이다. 아 그거는 예. 그게 이제 사라진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오늘이 집값이 가장 싸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런 워딩은 네. 부동산 공급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 꾸준히 있어야 되는 게 공급이에요. 그렇죠. 있어줘야죠. 뭐 여러 가지 건설업 경기도 네. 그렇고 네. 뭐 나라 경제도 그렇고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사실 꾸준히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이랑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뭐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냥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만 줘도 좋은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좀 많이 올리고 막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워딩,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다. 뭐 그런 워딩들이 많이 나왔죠. 네. 얼죽신 같은 경우도 사실 얼어 죽어서 신축이라는 게 이게 부동산이 한 2년 전에 분양이 잘 안 됐어요, 새 아파트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왜냐면 21년에 최고가로 찍던 그 아파트 가격이 22년도에 갑자기 급락해서 뭐 40%, 30% 이렇게 급매물들이 나오면서 거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을 사람들이 안 받았단 말이에요. 미분양이 많이 났어요. 맞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렌드로 이걸 바꿨냐면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라는 이런 신조어들을 만들어서 언론에 뿌리는 거예요. 아, 그럼 언론에서는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재밌으니까 계속 쓰죠. 쓰고 그걸 읽은 독자들은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아, 신축 가자. 예,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 빨리 사자.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공급자에 의해서 뿌려지는 뉴스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요, 정말 똑똑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 딸이 이제 30대 중반이고 예. 제 사이가 이제 40이 돼갔는데 예. 투자가 아니라 정말 살 집을 마련하는데도 본인도 어디 이거 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 가야 돼. 그거 다- 아니면 여기 이 재개발 재건축 한대.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강 맨션은 제 초등학교 때 지어졌던 아파트인데 동부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아직도 짱짱하고요. 예. 재건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20년 전에 재건축할 거라고 저더러 사라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재건축 시즌이 됐을 때 네. 그때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그걸 빨리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20년이 지나도록 재건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록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강맨션의 우리는 경우는 튼튼한 걸 바란 게 아니라 재건축 될 걸 바랬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재건축이라는 게 보세요. 지금 일기 선도지구 발표됐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선도지구 발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그거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꼭 재건축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일기 신도시가 만약에 집이 이제 10만 호가 있다고 쳐요. 네. 10만 호가 있는데 10만 호 전체를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 그럼 재건축하면 용적률 30% 올려주고 뭐 20% 올려주고 뭐 하잖아요. 네. 그러면 13만 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주택을 누가 삽니까?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자들이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자기 집을 팔고
좀 대출 받아서 이 집을 사거나 네. 수도권으로 결국 몰린단 말이죠. 맞아요. 수도권에 집을 그만큼 많이 지어놓고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행정 정책 자체가 네. 앞뒤가 전혀 안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얼마 전에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리온 지금 이제 입주가 지난주부터 막 시작이 됐잖아요. 네. 자, 거기 지금 매물이 그 12,000세대거든요. 네. 전세 매물이 한 7,000개가 넘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결국 실수요자분들이 그것을 분양받은 게 아니라 투자자 또는 투기자 이런 분들이 거기 분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결국 사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큰 틀에서 보자면 부동산이 이렇게 지금 뭐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피스텔부터 뭐 빌라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세대수를 넘어가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부동산으로만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빚이 너무 많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해결해야 될 부동산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은데 예. 게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놀라운 또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존재가?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 트렌드 보면 전문가들, 뭐 표영호 예. 대표라든가 또 우리 셀코팁에 참석하신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많죠. 이제 드디어 예.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예,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까지 뭐 투자 트렌드까지 살펴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인공지능이 예. 부동산 시장에서 얘네들도 조언을 해주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부동산 네. 시장의 어떤 그 데이터를 좀 찾는 분들이 많이 네, 있죠. 네. 근데 뭐 챗GPT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질문을 할 때 단편적인 질문을 하면 챗GPT도 내놓는 답이 단편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싶으면 질문 자체가 A4 용지 12포인트 글자로 한 3장 정도는 질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무조건 빅데이터로만 이렇게 물어보고 뭐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이걸 리딩할 줄 알아야 된다. 어쨌든 지금 21세기에 인공지능 AI가 어쨌든 지금 빠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셀코TV에서 AI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네. 부동산 인기 유튜버인 유표영호 대표에게 물어보면 좋은 질문들을 좀 뽑아봐 달라. 챗GPT한테 표용한테 물어보게 질문 좀 뽑아달라. 네. 표영호 대표한테는 어떤 질문한 게 좋을까요? 한번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얘가 궁금해하네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예. 야, 이것도 좀 광범위한 질문인데. 얘가 그렇게 부동산이라는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 네. 부동산이라는 그 종목군에 정말 다양한 부동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땅도 있고 도로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지산업센터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통칭 다 이걸 부동산이라고 이제 딱 하면 정말 중요한 건 3가지.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투자가 과연 미래의 논점으로 볼 때 성장성이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게 첫 번째예요. 미래 가치? 네. 두 번째는 그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해서 그 시간과 그 수익의 비례를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 수익성.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느 정도 투자하면 맞는지 그걸 따져보는 일. 맞아요. 무리하게 영혼을 끌어들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거는 네. 결코 네. 좋은 투자가 될 수 없고. 가치?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과연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호할 수 있는가. 또 지금은 선호하지 않지만 행여라도 시대가 좀 바뀌어서 이것을 선호하는 시대가 올까. 이런 것들을 따지면 환금성을 좀 따져봐야 돼요. 내가 XT를 하려면 누군가가 이걸 빨리 사줘야 저는 XT 할 거네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매일매일 잘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놓으면 바로 팔리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안 팔리면 좀 밑에 가격에 떨어뜨리면 또 금방 팔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실 저에게 지금 그 뭐 땅을 팔아달라, 뭐 건물을 팔아달라, 뭐 이런 분들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해외 이민을 갈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가지고 그대로 놓고 본인들이 이민 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네. 이걸 팔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땅 같은 경우는 안 팔려요.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골의 땅이나 지방의 땅들은
그 보통 감정평가 가격보다도 훨씬 아래 그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뭐 공시지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실거래가가 있고 네. 보통 공시지가가 10,000원인데 실거래가는 10만 원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런데 옛날에는 10만 원을 갖다 11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씩 주고 막 웃돈을 주고 샀단 말이야. 네. 그런데 지금 지방의 인구도 줄어들고 또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공시지가보다도 반값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네.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황금성. 땅을 샀는데 안 팔리면 그건 뭐. 첫 번째 질문만으로도 갑자기 신뢰도가 확 제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제 해볼게요. 최근에 공실 문제가 심각한 상가나 건물이 많은데요.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단언컨대. 특히 상가 공실 문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강남대로, 서울 강남의 강남대로, 네. 그러니까 신사역부터 강남역 지나서 양재역까지 요 강남대로에 상가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기가 가장 핫한 거리거든요. 골든벨트였잖아요. 골든벨트. 그 다음에 저쪽 삼성동 벨트. 네. 언주로 있잖아요. 네. 언주로 이쪽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언주로를 가면 건물들 1층이 거의 다 비어 있어요. 1층 상가잖아요. 근데 그 1층 거기에 상가가 써있더군요. 임대. 임대. 네네. 커피숍, 임대, 편의점, 네. 임대. 뭐 이런 식이잖아. 네. 근데 거기 1층을 분양할 때 네. 최고가로 분양했단 말이에요. 텅 그렇죠. 비어 있는 이 상가 아무것도 없는 이 그냥 콘크리트 바닥을 네. 가장 비싼 가격, 네. 평당 뭐 3억, 4억에 분양했으니까 네. 10평만 해도 40억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공실이면 그걸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받을 때 특히 상가 분양받을 때 거의 80% 대출받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구분 상가를 분양받을 때 내가 이 상가를 가지고 끝까지 뭐 세를 받아서 살 거야라고 하는 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등기 치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거를 피얹어서 팔려고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강남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지금 그런 데가 다 공실이라는 거. 그래서 강남도 공실인데 다른 곳은 어떠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잖아요. 지방의 경우나 수도권의 경우나 뭐 서울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몰리는 그 길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지역별로 다 달라요. 네네. 그런 데는 상가를 분양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통칭 그냥 뭐 수도권의 좋은 자리야, 뭐 서울의 좋은 자리야. 이건 좋은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또 아파트 경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경매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무리한 대출이잖아요. 맞아요. 돈을 빌렸는데 그걸 원리금을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그걸 바로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경매는 가만히 있는데 심심해서 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경매로 좀 내놓을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은행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돈 빌려준 주체가 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진짜 30%가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은행에서 걷어갈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담보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담보 가치를 바로 뺏어서 얼른 현금화해야 되거든요. 은행 네. 입장에서는. 예. 뭐 그런 거. 아니 근데 저만 해도 이제 노후 걱정을 하다 보면 고정 수입이 없잖아요. 다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주변에서 제 딸을 비롯해서 집을 좀 줄여가시고 여윳돈이라기보다 남은 돈으로 뭐 상가랄지 따박따박 월세 나오고 그다음에 혹은 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왜 다닥다닥다닥 거기 이제 한 칸 들어가셔도 된다 두 부부니까 요런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제안들을 사실 많이 받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수들이 많은데 사실 건물을 내가 못 가지니까 상가라도 가져서 여기서 월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죠. 내 노후는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진 돈이 얘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나는 그 돈 갖고 좀 소소하게 쓰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SK그룹의 임원이 퇴직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고민이 되더래요. 본인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돼서 그렇죠. 예. 상가 분양을 신사동에 받았어요. 강남구 신사동. 네, 대로변에. 어우. 자리가 좋아. 예. 제가 딱 봤는데 자리가 좋아.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 이 자리가 다 좋다고 얘기할 거다. 네. 하지만 내가 볼 때 이 자리 좋지 않다. 여기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 고이지 않는다. 거기 실제로 제가 보이죠. 수두룩하게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봤기 때문에 네.
여기가 흐르는 물인지 모여서 사람들이 노는 물인지가 보여요. 맞아요. 지나가 보면 좀 알아요. 네. 닷새만 지나다녀도.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상가를 지금 분양받았는데 준공된 지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공실이거든요. 어머. 근데 그거 분양가가 18억인가에 분양받았어요. 근데 18억이 내 돈이 아니고 퇴직금 다 들어. 퇴직금 다 넣고도 아직 뭐 융자가- 잔금 뭐 남아있고 그런 거지.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였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실수한 거예요. 퇴직하기 직전에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대 후반, 중반 이분들께 부탁한 게 뭐냐면 절대 그런 거 노후 보장이 안 된다. 차라리 좀 전에 우리 누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가구를 사면 1인 가구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솔깃? 벌써 솔깃해지는데. 그럼 오히려 다가구를 사서 그걸 월세를 받는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의 방법일 수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전체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월세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 말이 100%이 말이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좋은 자리에 상가가 있대. 좋은 자리에 무슨 뭐 사무실이 있대. 이거 위험한 거죠. 지금 강남의 오피스 공실률도요. 네. 발표되는 거 보면 강남은 공실률이 뭐 1%다, 뭐 1.2%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근데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에 이렇게 공실률이 많다라는 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그런 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던 사업도 접게 되고 네.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익이 안 나니까. 이익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소기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거나 뭔가 창업을 하려는 분들께 여러분 박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돈 많이 버는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는 거 당연하죠. 근데 막 너무 더 많이 내라 그러고 막 뭐 이런 것도 사실 좋지 않아요. 맞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벌어서 자기도 뭔가 부를 이루려고 돈을 버는 거지. 난 일부러 난 세금 많이 내려고 돈을 벌어 하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살고 뭐 중산층도 살고 서민층도 살려면 뭐든지 이게 다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서민층이 소득이 좀 작으면 세금도 조금 내잖아요. 그건 소득이 적으니까 그 정도를 또 고소득층에서는 그 정도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고소득층도 세금을 적절하게 많이 내고 있는데 더 많이 내라고 뭐 쟤는 특별히 무슨 이상한 짓에서 돈을 벌었을 거야 자꾸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이것도 사실 좋은 시선은 그렇죠. 아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 위기가 전망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동산 전문가 중에 가장 실용적인, 네, 가장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해 주시는 표영호 대표랑 얘기 나눠봤습니다.